웬 떠돌이 승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공민왕을 등에 업고 개혁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상황. 자,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 이꼽죠. 네. 왜 승려에게 권력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하십니까? 라면서 이 공민왕에게 불만을 털어놓겠지요. 자, 이런 신하들의 반발을 들은 공민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일단 썼잖아요. 각서를 각서 썼죠. 썼죠. 네, 묵묵부답.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게 된 신돈. 신돈은 또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는 모두 중상모략하여 바다에 수장하였다. 야, 아니, 신돈 세게 사람이 나가는데요? 바뀌었네요. 권력을 갖더니.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진짜요? 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사를 꾸며냈다. 관정에서 삭제하여 일반민으로 삼았다. 모두 그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머리를 깎아 산사로 내쳤다. 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암살을 피해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과거의 신도는 이제 잊으십시오. 무시하죠. 왕에게 불충을 저질렀다면서 거짓 옥사를 꾸며내기도 했고요. 어이구. 게다가 신분과 관직, 재산을 모조리 박탈합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서 절에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돈의 날카로운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린 이가 있었습니다. 개성까지 쳐들어온 홍건적을 쫓아내는데 거대한 공을 세운 사람,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이 몇몇 환관들과 결탁해 왕과 신하 사이를 이간질했다. 신도는 거짓으로 최영을 모함한 다음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와. 교수님, 그럼 공민왕은 신돈의 말만 듣고 최영을 그냥 저천시킨 거예요? 사실은 최영이 당시에 이제 무인 세력 가운데 대표자로 성장을 했거든요. 국민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영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신돈이 최영을 모함을 한다? 이걸 기회 삼아서 숙청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야. 원나라에서부터 공민왕 곁을 지켜온 공신도,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신도, 신돈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스스로는 현량한 사람을 뽑는다고 칭하였으나 명단이 나오고 보면 뽑힌 자들이 모두 그가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자, 여러분들 공민왕이 넘겨준 수많은 역할 중 판감찰 사사가 무슨 권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판감찰 사사. 인사권. 네, 네. 맞습니다. 신도는 그 권한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조정해 꽂아 넣었던 겁니다. 아하. 너무 정치가. 아, 이게 참 위치가 사람을 이렇게 계속 바꾸네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공민왕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와. 왜냐하면 공민왕은 신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신돈은 나의 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물론 의도도 있습니다. 공민왕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일이 잘못되면 자기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런 정치 의도도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처음 임명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왕의 대리인 자격을 넘겨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신돈이 대신 제거해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자랑하던 신돈. 마치 왕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펼쳐 보이던 신돈. 하지만 그가 유독 고분고분하게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하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차만 마셨다. 신도는
공민왕과 처음 만났던 그때 승려의 모습 그대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또 고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도는요, 공민왕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이 사람을 바치기로 합니다. 반야, 바로 반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반야의 정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반야는 신돈이 아끼는 여종이자 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도는 노국공주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공민왕의 공허한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 공허했던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야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돈. 신도는 아마도 공민왕과 더 가까운 관계가 돼서 고려를 더욱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공민왕 앞에서는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간 신돈. 네. 과연 공민왕이 없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기었다. 어이구. 와, 이중인격이네. 신돈 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건 신돈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색. 용제총활한 야사집에 신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요 기록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도는 관리들의 처첩 중에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 남편을 감옥에 가뒀다. 아우. 그리고는 연통을 넣어 부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게 했다. 신도는 별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와. 머리를 엄청 굴리구만요. 그 남편이 잡히니까 부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돈한테 이걸 알려야겠다 해서 신돈한테 찾아갔는데 신돈이 잠깐 들어와 볼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별로였어요, 진짜. 진짜. 너무. 누워 있었다고 했으니까 깔고 잠깐 들어올래? 남편이 어쨌다고? 어딜 자꾸 만지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왜?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너무 나쁘다. 아까 막 옥사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전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신돈이 관리의 처첩 중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신도는 승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미 세속인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권력도 얻었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 이런 자료들이 나오게 된 것은 당시에 신돈을 싫어했던 세력들이 소문을 그렇게 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기록을 고려사에 올렸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잖아요. 유학자들은 너무도 신돈을 싫어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런 소문은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다고도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전국을 떠돌며 시체를 묻던 그 매골승 신돈이 공민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점점 권력의 맛 그리고 속세의 맛에 빠져들어간 겁니다.